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도 운영비 부족하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싶다. 정부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하여 원장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기회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는 정부와 기업체의 노력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유하기도 하고, 참고로 저희 어린이집에는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아빠가 2분 계셔서요. 제가 매일매일 칭찬과 함께 박수를 쳐드리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서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하고 맞벌이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영아 부모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8시간 운영제, 맞춤형 폐지, 시간 연장 제도의 개선, 급 간식비의 현실화,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인건비 반영으로 꼭 저출산 극복이 극복되기를 바라며, 보육체계 개편이 영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김종필 교수님 같은 분인가요? 보육 현장의 많은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노고와 어려운 보육 현실을 크게 공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참 제가 흔히 얘기했지만 이 발제자를 하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 절절한 합창을 하면서 읽은 부분을 이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이 과연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저는 윤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저출산 국가에 갖고 가는 이 부분이 과연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과연 모든 책임을 그렇게 넘기면서 국가가 언제까지 연기를 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의 가슴에 뜨거운 이런 것들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하고 타 분과에 비해서 정말 많은 질이 낮다. 정말 너희들은 선출부냐, 원장이냐, 교사냐, 이런 어떤 정체성 문제로 힘들었지만 저희들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인력과 저희들의 재정과 또 저희들의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이제는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이제 전문가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욕을 추구하는 현 정부에게도 제가 대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와 일궈놓은 영아 보육에 정말 물리적으로 환경이 적절한 보육에서 어느 곳에서 영아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인력비가 지원된다는 이름으로 큰 시설, 국공립 내지는 지원시설에 그 아이들이 교실 같은 곳에서 덩그러니 거기에 맡겨줘야 될까?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삭막한 곳에서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가는 정책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절하게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문 닫고 있다 다음에 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렇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저희들이 그나마 대표라는 백성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열악하지만 그 회복을 찾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니, 가장 또 지금 현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시는 우리 남희경 의원님을 필두로 저희들의 소리를 작지만 크게 귀담아 주셔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보육에, 정부가 쏟아붓고 있는 보육의 어떤 비용의 효율성이 적재적소에서 잘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가, 정책이 정말 잘 지원되고 있는가. 그래서 보육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 큰 거국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촉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서 토론자 응해주었던 우리 환경자
원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예나 어린이집 원장의 이경민 원장님의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가정문과장 이경민입니다. 영유아 보육 현장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2월은 사실 한 학기를 마무리와 시작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2월이었는데요. 모든 어린이집의 분주함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2월은 영아들을 자식처럼 키우며 그리고 사명감으로 보육 현장을 지켜왔던 선배와 동료 원장님들이 어렵게 폐원을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2월을 보냈습니다. 3월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영아들의 자연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런 보육 현장을 지키는 이 상황들이 폐원을 한 원이나 또는 폐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위기감이 보육의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하는데 저희 시 임원 두 분이 2월 말로 다 폐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오른팔과 왼팔을 다 잃는 듯한 그 슬픔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2월이 너무 힘들었고 새로운 인문진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폐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분들이 정말 1, 2년을 운영했던 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결정들을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우리 보육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구나를 너무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는 몇 년을 또는 길게는 십수년을 함께했던 원장님들이 보육의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원이 소속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2월 말 가정어린이집 폐원 신청 개소수가 84개소에 이르렀습니다. 3월 현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할까를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심도 있게 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서 좋은 스타트를 함께 끊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2018년 포준보육 비용이 산출되었음에도 정부는 포준 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주고 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국가 책임을 의문하면서 무상보육이라는 화상 앞에서 모든 책임은 현장의 원장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발제문으로 저희 현장의 어려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김종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보육 현실화의 정당성에 대해서 표준보육 비용이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들 만나면 뭐가 우리 현장에서 가장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이 얘기를 합니다. 보육료만 해결되면 우리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육료의 문제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번 우리 보육료가 산정될 때마다 그리고 예산활동을 할 때마다 느껴지는 아픔이고 힘듦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수익구조는 정말 우리 가정어린이집의 수익구조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보육료하고 그리고 기본보육료 뿐인데 이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국간식을 먹이고 선생님들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 보육의 질을 책임지는 이 밀접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준보육 비용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비용이며 영유아 1인당 보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발제자의 표 2와 같이 2019년도 정부 지원 보육료가 올해 예산의 기준으로 삼는 포준보육 비용은 보육 현장과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큰 상과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영아반 증원 등으로 더 힘든 이 시기에 보육료 현실화만이 영아보육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이 차지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인천만 봐도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아직 정원 총정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국공립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은 이렇게 넘치지도 지금 않는 상태예요. 원래는 넘치면 그 아이들이 우리 가정으로 많이 또 흡수가 됐었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대기로 있어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했지만 지금 현재는 국공립도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5월이 되면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나오지만 지금의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월이 돼도 나올 아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더 위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하지 않아도 바로 입소 가능한 현실이며 종일반보다 맞춤반이 많아 보육료의 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 지출 항목에서는 종일반 수준의 지출이 되고 이제 교사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종일반 수준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긴급바우처 15시간으로 채우라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원을 보면 저희 원이 지금 19명 정원에 13명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재반이 없어요. 전원 다 100% 13명이 재원생이에요. 신입 원화가 없는 사원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사를 그렇다고 반일반을 쓸 수도 없는데 그 13명 중에 7명이 맞춤반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짜보니까 제 월급을 반납하는 게 최고의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저한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이 원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나? 누굴 위해서 이걸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말 원장님들이 예산 시기가 되면 내 월급 말고는 줄일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교사 급여를 줄일 수도 없잖아요. 공급자가 되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먹는 거 줄일 수 없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줄여요? 줄일 게 없는데. 그렇다면 줄일 건 내 급여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참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떠안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보육 서비스의 질은 인건비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건비는 보육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책임 보육은 국가가 인건비를 온전하게 부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 구성에 있어서 한 명의 영아로 인해 보육교직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어쩔 수 없이 입소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사이 다른 원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부족한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어 있는 상황도 있지만 현저하게 적은 지원 비용으로 안정된 보육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 3월에 한 명이 신입원화가 있었어요. 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 동생이 영아반이 있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선생님을 한 명 세우고 영아반 한 명이 오면 또 마이너스예요. 제 급여를 못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그 선생님 급여를 주려면 저는 또 차입금을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머님께 그냥 한 달만 더 데리고 계시면 안 될까요? 그 사이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게 그대로 우리 보육의 현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문 앞에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담임해도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라도 보내주세요. 어차피 저는 담임 없어요. 이렇게 지금 한 상태라서 어머님 또 양육수당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 양육수당 받고 4월부터 오시기로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이가 있어도 운영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1대 3인 경우에 적어도 선생님 한 분에 영아 2명은 있어야 최소한 뭐가 되는데 선생님 한 명의 1대1 좋죠. 보육의 질은 좋지만 운영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인데요.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2018년 대비 10.9%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보육교직원의 1차 인건비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상승과 함께 2차성 인건비, 즉 1차성 인건비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법정 부담금인 4대 보험금과 퇴직금, 초과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수당 등이 2018년도에 비해서 12.6% 증가되었으므로 2차성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으로 그리고 영아반 보조교사가 지자체별로 또는 영아반 보조교사가 휴게시간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치사원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보다 원에서 부담해야 될 2차성 인건비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줘도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조교사 준다고 해서 다 신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풀어주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될 정도면 지원금을 주고 교사를 줄 때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감사하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이 2차성 인건비, 원에서 부담해야 될 이 돈들이 더욱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의 현장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현장은 또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되 요거까지 또 생각해서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언을 하는 부분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인건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겸직 원장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나 겸직 원장 원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어느 누구도 겸직 원장을 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풀어갈 때 정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서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대 아동 비율인데요. 제가 제안한 교사대 아동 비율은 지금 여기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영세는 2명, 1세는 3명, 2세는 5명인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영아반을 이제 1대3에서 1대2로 운영하고 있고 1대5를 1대4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의 평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3명을 보세요. 저 1명도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예, 외벌이인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동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1대3을 너무 너끈히 잘해내고 있는데 이것이 곧 보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의 이런 모델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서 부모님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보육의 현장에 묻어날 수 있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면 무상보육에서 일부 무상보육으로 전환을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차동보육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했었던 때가 참 많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무상보육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일부라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이것이 결코 정책이 역행한다라고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의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보육체계 개편이 요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올 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 보육의 현장이 개편될 것이다. 원장님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서 우리 같이 인내해서 가보자라고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회의를 할 때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사실은 제가 드린 그 말씀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해요. 정말 우리 원장님들이 참고 버텼더니 2020년에 꽃길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보육의 길이 과연 꽃길만 있을런지 그래서 꽃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육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육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서 정말 애쓰고 힘써주셔서 그 길을 저희가 갈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도가 있을 것인데 그걸 한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다 안고 가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먼저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시고 두 번째 토론자도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지금 아주 모델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중앙정부도 적극 눈여겨보셔서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지자체끼리 우선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중앙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어떤 하나의 꼭지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가장 지금 고난 들고도 현장의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맞춤형 보육 폐지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잡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육체계 개편에서 잡고 가는
시뮬레이션 돌리기 전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이전에 잉여되어 있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잉여된 어떤 그 우리 보험 예산을 가지고 그래봐야 200억도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 몇십억 세이브한 돈을 가지고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추경이라는 이유로 맞춤형을 폐지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말 살인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표현을 너무 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공급자와 수요자에서 너무나 수요자에 지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희는 행복이라는 거는 떠나서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집단 우울증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나마 지금 그나마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지만 어느 누구에게 희망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살아갈까 하는 이 부분이 현장에 정말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쭉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우총 가정분과는 분명히 영유아 보육법에도 제시한 것처럼 법정 단체로서 가정분과가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유보통합단지도 저희가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언급을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저희가 함께 짚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지만 오늘 너무나 어렵게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금 남희순 의원님께서 일단 조금 더 깊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먼저 토론해주신 우리 이현미 원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리고 마무리를 사실 우리 복지부에서 가야 돼서 시대 개편 정직 다시 말씀하시라고 오신 단체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가실 걸. 제가 좀 이따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또 이변이 좀 생기기 워낙 의원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복지부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관님께 또 이상한 회장이 또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진심한 마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사무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아까 황신자 사무관님께 토론자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셨으니까 힘찬 박수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 네, 못 돌아가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 황신자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교직원, 원장하고 보육교사 인력 관리하고 또 이제 어떻게 잘 운영하는 정책 맡고 있고요.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사실 큽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인 얘기를 현장 얘기를 듣는다고 듣는데 조금 막상 와서 들으니까 좀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일단 크고요. 저보다 훨씬 더 보육계 선배님이셔서 공무원들이야 이 업무 하는 거 길어봤자 이제 1년 이상, 2년 이 정도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셨으니까 충분히 그 해결 방안도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주시면 또 저희가 그거를 적극 좀 따라가서 좀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요자의 니즈에 따라가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상의 또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의욕이 부족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구조나 여건이나 국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이제 일시에 이제 그거를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태까지 계속 이런 요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좀 변해왔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땅히 이렇게 드릴 말씀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매년 이제 어린이집에 한 1000개씩 줄고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9,000개 되는데 이제 추이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1,000개 중에 상당수가 아마 가정어린이집에 속하는 부분일 거고요. 이제 어려움을 안고 계시면 사실 모든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너무 보육료 지원되는 부분이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이 점점 가중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는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정책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간담회 주요 제목이 교사경직 원장 제도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중장기 보육에 이제 19년부터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사실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처음에 이제 중장기 보육 계획에 들어갔을 때 그 이유가 이제 그런 보육교사의 자격 체계나 아니면은 그리고 그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을 넓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어린이집의 어떤 변화가 같이 이제 수반되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이제 몇 년도에 얼마만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쉽사리 이제 세팅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보육 현장의 얘기도 듣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뭐 일시에 전환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단계적으로 검토해보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장기 보육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아동대 그 공간 비율을 예, 맞아요. 더 정원 축소되는 맞습니다. 예. 그럼 축소되는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노비기도가 있나요? 글쎄요, 아직 그거를 같이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직 뭐 정확하게 뭔가 구체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기에 뭐 제가 뭐 이제 검토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제 말씀드리면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안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현장에서 사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참석한 목적이 현장의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큽니다. 그래서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충분히 사실 이라 위원장님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두 번 만나 뵀었죠. 그래서 회장단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가셨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속스러운 마음이고요. 제가 하나 말씀 먼저 지금 남인순 의원이 체제개편 법안을 내시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랄까 사실은 우리 가정어린이집은 기본 인력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조리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테마 중에 임직원장 거는 중장기 19년부터 논의를 해봐서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른다는 건에 체제 개편을 법안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보조교사를 정말 많은 숫자를 늘려서 기본 인력이 안 되는데 기본 인력이 없는 사이에 보조가 들어와요. 기본 인력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가 들어오는 건 아낌없는 예산을 해서 보조교사를 하는데 우리 가정어린이집에 변직을 푸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중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이게 더 우선이거든요. 변직하는 원장이 보조교사 6시간만 준달지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8시간 주기가 그런다면 조금만이라도 더 준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보조교사를 받으도 되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만 붙여주는 거는 기초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보조 없어주니 겸직 대신에 인력을 좀 이렇게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보육료의 어떤 그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그거를 보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건 체제 개편을 할 때 뒷시간으로 가서 보조교 인력이 간단 말이에요. 또 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교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버리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이상한 체제가 될 뿐더러 보육요담들을 어떻게 해주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겸직 원장이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보조교사를 보조 인력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해야 될 때 그 인력 인건비를 원장 겸직하는 데 좀 풀어줬으면 3차 중장기에서 플랜에서 해결할 부분에 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 그때 밤에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이따 또 오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5% 6%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국공립의 희소성 때문에 대기자가 많아서 너무너무 대기자가 많으니까 국공립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게 논리가 좀 됐었어요. 근데 그때 국공립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 많이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국공립은 좋은데 해가지고 부모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국공립이 많이 한 성사치는 한 35%? 80%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국공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공립의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을 했던 원장쌤이 그대로 가지고 그냥 국공립이라는 이거 하나 붙였는데 원하고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입소대기에서 확정이 된 아이들을 국공립은 전화해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디에 문건이 있는지. 참고서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옆에가 있는 가정어린이집 원장했던 사람이 갔어요. 왜 확정된 아이를 데려가냐? 가정어린이집에 영아 영세가 좋니? 그 선생님 원장수 있는 공의가 낫니? 가정어린이집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한테. 아니까? 근데 왜 우리 확정하는 애들 데려가? 그랬더니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확정된 아이들을 전화를 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만의 어떤 프리미엄인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말씀을 제가 드려드리면 자, 공개념이라는 공보육을 우리가 논했을 때 옛날에는 그 얘기가 지원시설,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원시설하고 딱 답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2003년도 무상고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만 미지원이지 초기 비용만 담당하지 나머지는 다 정부용 틀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보육의 어떤 변화되는 시스템의 트렌드를 복지부와 모두 저희 다 읽고 거기에 또 발빠르게 서로 맞춰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보육에서 지금 아까 말하면 이제 부모들이 선택을 할 때 굳이 복지부에서 다 안 해도 부모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손만 뻗치면 어린이집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원주는 국공립만 우선이고 뭐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렇게 많은가?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막 오면은 아이들을 어렵게 상담을 끝내서 20명을 아니면 10명을 낮춰놨어요. 저희도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하세요. 2월 28일 마지막 날 이 아이가 국공립으로 간 거예요. 멈춰버린 거죠. 어찌된 거냐? 어디 앞에 있는 국공립에서 데려가줘야 이거예요. 저 나중에 쫓아갈 겁니다. 먼저는 작년에도 직장형 어린이들 하나 데려갔더라고. 왜? 이게 정말 부득이하게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이사를 간다거나 부득이 할 때만 허용을 해줘야지 중간에 국공립에서 자리가 비었다는 이름으로 그냥 아이들 대기자가 있다는 부모의 선택 이름으로 아이들을 다 지금 그 어린이집에서 가리고 있고 적응시키는 아이를 그렇게 데려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꼭지로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시설은 그만큼의 늘을 것들이 늘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원시설은 먼저 1차 순으로 12월 말까지 입소대기를 딱 끝내놔. 그 다음에 1월, 2월은 미지원 시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지. 아니 항상 우선순위에서 지원시설 누릴 거 다 누리고 걸핏하면 다 누려놓고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솔직히 지금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이미 모든 면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특혜를 받아왔어요. 특히 죄송합니다. 좀 길어요. 영아보육에 있어서도 국공립에서 받았나요? 국공립의 처음 시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못하는 이런 것들을 국공립이 하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취업시설, 그래서 시간면접, 24시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원시설에 목적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했던 것인데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영국 따지면 2009년도에 국공
이제는 그렇게 또 하면서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쉽게 지원이 시설이 이제 국공립이 너희들이 영화를 봐라, 뭐를 봐라, 이제는 책임감을 더 이제 적극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 어떤 입소에 대한 시스템도 조금 고민을 해서 우리 여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분과별에 가지고 있는 첨예한 부분들을 이제는 머리 맞대고 우리끼리도 현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소되고 있고 아이들이 1월 1일 전까지 3월 1일에 쉽게 말해 수학하기 전까지의 그 입소 순위와 그거에 대한 정리는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는 설명을 제가 조금 그러면 그 원장이 뭐를 하려고 그러냐? 자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영화들은 그 국공립 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화들은 가정어린이집으로 간다고 자기도 간다라는 거예요. 유아는 유치원으로 간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공립 원장은 뭐를 노력을 했나요? 노력을 안 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어린이집에 있는 거를 확정해 놓은 거를 국공립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데려가는 이런 시스템은 조금 이거 복지부 어디에 이렇게 확정되는 아이들을 전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저 서로가 못 찾겠거든요. 없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모르는데 입소대기 시스템 관리하는 쪽이나 아니면 국공립 확충하는 쪽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복지부 어디서 글자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고요. 아까 겸직 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하다 말았는데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회장님, 좀 가면 저희 직역에 있는 겸직 좀 풀어봐 주세요.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쪽으로는 영화 세모원이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앉고 이 아이가 와서 달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학대할 수밖에 방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원장이 겸직 안 하면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원장이 겸직해서 진짜 못하겠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어린이집 겸직 원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조교사를 뭐 6시간 주고 2시 고생 주고 내가 보조교사보다 먼저 겸직 원장 이거를 해결해주는 제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소대기 시스템에서 국공립에서 무조건 있는 아이들 데려가는 거 어떻게든지 그 단서점을 정확히 좀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겸직 원장은 보조교사보다도 더 주 인력을 먼저 해결하고 보조가 와야지 주 인력도 해결을 안 하고 보조가 들어가는 거는 거꾸로 된 거라는 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자금직 원장을 풀어주는 대신에 공짜 인력 하나를 넣어달라는 그렇죠. 공짜 인력 하나를 넣으려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겸직해서 우리 월급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겸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고용체계 개편을 통해서 국가가 가지고 가진 이제 지금 플랜을 보면은 오후반에 이제 그 고용체계 개편이면 8시간 7+1 4시로 이제 나는 끝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7시 반에 대한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영역 교육법으로 보면 7시 반인데 지금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연장만 말씀드렸더니 이 스타트를 어차피 지금 체계 개편이 어렵게 되니까 6시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계절을 통틀었을 때에 6시라고 스타트에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 시간대는 저녁 먹는 시간이 거의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영양을 위해 한다면 그 시간을 과감하게 영양 교육법은 그냥 놔두더라도 체계 개편 속에서 시간 연장 스타트만큼은 6시로 와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시간의 공백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거는 2만 명을 그쪽에 투입을 시키면서 4시간은 또 오버랩을 하면서 굉장히 선심 쓰듯이 이쪽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 특별히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거기다가 쓸 필요가 없다. 왜? 아이들이 원에 유형에 따라 개별의 아이들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애들 빼고 나면 5시, 6시면 거의 귀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4시로 아웃시켰다고 해요. 우리 시간 8시간.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이랄 때 1시간 반이랄 때 2시간을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있는 현 교사를 서로 돌아가면서 시간 연장을 하면서 그네들에게 이 법률을 우리가 이렇게 준다든지 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가정어린이집을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보육에 50%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통계는 아직 우리 통계가 6월이